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고 한참 준비 중이었던 여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남친과 싸웠는데 파혼을 통보하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남친과는 3년 정도 연애했고 상견례를 하고 웨딩홀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하나씩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친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생신이라 하기에 남친과 같이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린 후 남친 친척 어른들께도 인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예비 시댁 어르신들이 10분이 넘게 오시는 큰 자리였더라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닥친 상황이라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떨려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난 후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에 계신 친척 어르신들의 수저를 놓아드리고 물도 따라드리며 나름 이것저것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식당에서 사과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서비스로 나온 과일을 깎지도 않고 가도와 함께 주시기에 의아했는데 그 식당이 시할머니를 뵈러 올 때마다 들리는 단골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모 공원 앞에 있는 시골 하우스 같은 집이었는데 사과를 직접 키우신다며 맛보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장 안쪽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문 쪽에는 친척 누나분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 누나분께서 사과를 받아 직접 깎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나이가 더 어린 제가 깎아야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때까지도 긴장을 많이 했던 터라 사과를 깎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과일까지 다 먹고 난 후 점심 식사가 끝이 났고 남친과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어르신들께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다 드린 후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 화장실에 잠시 들렸다가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때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밥 다 먹고 나서 사과 나왔을 때 말이라도 너가 깎는다고 하지 그랬어. 누나가 과일 깎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만 있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소 눈물이 많거든요. 나름 어려운 자리이고 불편한 자리였는데 고생했다 다독여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비 시가 어른들을 몇 번 만나 뵀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먹기만 했다면 그런 말 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나름 이것저것 챙겨드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요. 순간 내가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어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친한테 대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오히려 더 윽박지르며 아 처음이라 인사드리는 자리다 보니 너가 이쁨 받았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었다. 뭘 그렇게 따지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군요. 다들 잘 대해주셔서 정말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었는데 남친의 말을 들으니 꼭 제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싶어 앞이 막막해져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비 시댁 어르신들 아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남친 하나만 믿고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믿었던 남친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앞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오빠가 바라는 며느리상이 있는데 내 행동이 오빠 마음에 안 차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결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만약 그게 오빠 마음에 안 들면 그때마다 그런 말을 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차게도 앞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럴 건데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본인의 기준에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남친이 너무 버럭하고 화를 내서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댁 어르신들이 보는 제 첫인상만 신경 쓰고 그 자리가 저한테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그 또한 충격이었고요. 사실 바보처럼 남친이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매년 납골당에 인사드리러 가고 친척끼리 자주 모이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예쁨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인사 자리에서 고작 사과 하나 안 깎았다고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면 점점 친척들 모임 자리를 피하게 될 텐데 그런 건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집에 도착해서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계속 눈물이 나고 남친의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어르신들 모두가 저를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긴장을 하긴 했었지만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남친의 그 한마디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에 갈 때마다 제 행동이 남친의 마음에 안 들면 지적을 들을 테고 거기에 제 기분이 나빠져서 싸우게 될 텐데 불편해서 어떻게 가겠냐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애초에 시가 모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하고 저를 먼저 위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는데 그날 본 남친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게 남친의 본 모습이었는데 이제껏 숨기고 있었던 건가 싶어 솔직한 마음으로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남친에게 연락해서 나 결혼 못할 것 같다. 오늘 오빠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앞으로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런 말과 행동을 할 거라는 그 얘기에도 충격받았다.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냥 어른들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걸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 따지고 보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저도 그 예쁨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왜 계속 이쁨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오빠와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평생 오빠한테 지적받아가며 살 자신 없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식장은 내가 취소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오는 전화를 계속 안 받았더니 문자에 톡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제가 안 받아주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하냐. 하며 계속해서 보내오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그만하자. 하고 짧은 톡을 보내고는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얼굴이 엉망이었는지 많이 놀라긴 하셨지만 그런 남자와 결혼해봤자 평생 고생할 거라며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장에 전화해서 예약 취소를 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위약금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제가 다 부담하려고 합니다. 인생 구제하게 된 값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식장 취소 연락이 간 건지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서 잠시 만나자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하기로 했던 사람이기에 저도 헤어지는 게 많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끊어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하고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맞는 건지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된 거였는데 쓰다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더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나쁜 시어머니라도 남편만 잘하면 견디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가 있어도 남편이 못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말이 있죠.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와이프가 시댁에 가도 어머니가 설거지를 못하게 합니다. 너희 집 가서나 하고 여기선 쉬라고요. 물론 와이프가 고집 부려서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나서서 설거지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와이프 될 사람한테 먼저 나서서 이쁨 받을 일을 하라니. 그 남자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 무조건 아내나 며느리가 수발한다. 집안 자체가 이런 분위기이니 남자가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평소 남자들이 과일을 깎으며 아내와 엄마를 챙겨주는 집안이면 남자가 저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남자 집안과 남자가 쌍으로 쓰레기인 걸 저 말 하나로 입증된 거죠. 잘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댓글. 아니 나를 키워줬어. 아님 나 사는데 이쁘다고 돈을 줄 거야? 왜 이쁨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뭐하러 울어요? 진짜 바보 같네요. 앞으로 연락 와서 헛소리를 해도 똑부러지게 말씀하시고 유턴하세요. 네 번째 댓글. 저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며느리 자리가 어딘지 알겠죠. 이혼보단 파혼이 낫습니다. 저런 남자는 조도 안 갖는 거예요. 일찍이 알았으니 절대적인 안전이별하세요. 다섯 번째 댓글. 사과는 지가 깎아야지 왜 아직 집안 식구도 되지 않은 여친이 해야 되나요? 지는 누나가 하는 거 왜 보고만 있었던 거죠? 지가 누나보다 더 어리면서. 예의도 없는 집구석이네요. 그 결혼해봤자 평생 여자가 며느리가 이러면서 살 것 같습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 전에도 이러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듯 합니다.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대로 쭉 안전이별하세요. 일곱 번째 댓글. 겨우 식장만 예약된 상태라 다행입니다.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인간이니까요. 지 손으로 뭐 하나 해본 적 없으니 저딴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세요. 부모님이 님 그런 대우 받으라고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니 마음 흔들려서 불효하지 마시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